그런데 이제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전쟁을 딱 끝낸다고 하게 되면 북한의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는 거죠. 김정은은 완전히 신격화돼서 신으로 지금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신을 완전히 조롱해서 막 이렇게 하게 되면 특히 북한의 MZ세대에게는 엄청난 충격이 아마 오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군인들 지금 휴대폰을 다 이제 분배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서로 연락을 해야 되니까. 소통을 하고 해야 그렇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휴대폰을 딱 틀고 제일 먼저 보는 게 포르노라고 합니다. 지금 당장 대한민국과 북한이 붙게 되면 북한은 20분 안에 그냥 괴멸될 수밖에 없는. 저도 북한에 그 여덕수용소에 있을 때 여덕수용소 상공에 뛰다가 그냥 왕창 뿌려져가지고 이걸 다 봤어요 저희가. 보면서 아 대한민국이 이렇구나. 노태우 대통령 얼굴도 그걸 딱 보고 뭐 잘생겼다 뭐 이러면서 이게 미사일 뭐 현무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실은. 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본인 소개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예, 제 이름은 강철환입니다. 저는 이제 평양에서 태어났고요. 어린 시절에 저희 조부모님이 정치범으로 숙청이 되면서 함남 여덕군에 위치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생활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반체제 운동 좀 하다가 이제 탈북을 해서 한양대학교를 졸업하고 조선일보에서 한 11년간 기자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전략센터라는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북한 내부의 한류 정보 확산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한국으로 넘어오신 지는 꽤 오래되신 거예요? 꽤 오래됐습니다. 예. 그럼 오셔서 이제 어차피 북한을 워낙 잘 알고 계시니까 북한에 대한 사정도 우리에게 좀 전달을 하시고 여러 가지 동향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고 이제 이런 역할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굉장히 재미있는 유튜브 영상이 하나 제작이 돼서 이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자, 요거 이제 로제와 브루노 마스라는 세계적인 가수가 불러서 최근에 워낙 히트가 되고 있는 아파트라는 곡을 북한의 김정은과 김여정의 모습을 담은 패러디 영상이거든요. 네. 어떠세요? 보시고 나니까 소감이? 최근에 그런 이제 패러디 영상들이 굉장히 좀 많이 유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김정은, 뭐 김여정, 또 북한 정권에 대한 이런 패러디가 굉장히 넘쳐나고 있는데 AI가 막 돌리다 보니까 굉장히 똑같이 막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저런꼴이지만 이런 영상들이 북한에 만약 들어가게 되면 엄청난 이제 파급 효과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는 김정은은 완전히 신격화돼서 신으로 지금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신을 완전히 조롱해서 막 이렇게 하게 되면 특히 북한의 MZ세대에게는 엄청난 충격이 아마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웃음거리지만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사람들이 이런 걸 보게 되면 어마어마한 진짜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군인들 지금 휴대폰을 다 이제 분배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서로 연락을 해야 되니까. 소통을 하고 해야 그렇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휴대폰을 딱 틀고 제일 먼저 보는 게 포르노라고 합니다. 그건 저도 이해가 돼요. 왜냐면 이제 북한 사회는 워낙 이제 갇힌 사회다 보니까 통제가 됐는데 이 통제가 풀리고 뭔가 새로운 정보를 보고 싶다고 할 때 특히 남자들은 이제 포르노가 제일 먼저 그냥 필요한 것 같아 보니까 본능적으로 뭐 그런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는 건 알고 있죠. 근데 그걸 제일 먼저 보고 싶어 하는데 실제로 지금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군인들이 전부 다 포르노 보고 있답니다. 근데 이게 해소가 되면 그 다음번에 관심 있는 게 김정은이죠. 근데 김정은 딱 치게 되면 이제 이런 게 막 뜨게 되면 애들이 막 황당하고 어이가 없죠, 사실은. 저희들한테는 신인데. 예, 우리는 신으로 모시고 있는데 얘가 완전히 세계적인 저런 꼴이네. 이렇게 돼버리면 한순간에 그냥 북한군의 모든 신념이 무너지는 그런 결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 중에 너무 궁금한 게 북한군이 지금 러시아에 파병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 군인들이 나가기 전까지는 아예 철두철미하게 이런 세계적인 속사정을 알 수 없는 그런 통제가 가능합니까? 원래 북한은 통제가 가능한 나라인데 아무리 통제가 가능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다 틈이 생기는 거거든요. 틈이 생기는 원인이 바로 이제 시장입니다. 시장은 왜 생겼냐면 북한 체제가 워낙에 계획 통제가 무너지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뭐 배급도 안 되고 월급도 안 되고 하니까 이제 시장을 통해서 생존을 이제 하게 되니까 여기에 이제 정보가 유입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북한의 MZ세대는 몰래 한국 드라마를 다 보고 한국 영화를 다 보고 또 한국 라디오를 듣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한국에 대한 지식이 좀 있어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파병이 됐는데 얘네들이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 심각하냐면 첫 번째는 이 전쟁에 나가는 이유가 뭐냐. 명분이 없죠. 예, 그러니까 북한군은 이제 내가 군에 나온 이유가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의 침략을 맞서기 위해서 이제 정의의 전쟁에 이제 참여하는 목적으로 군에 입대하는 것인데 이런 군인들이 러시아로 간다는 것은 그런 정의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는 거죠. 침략 전쟁에다가 뭐 아무런 이제 그런 의미도 없고 두 번째는 뭐냐면 북한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목숨 바치는 것은 돈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 명분도 되죠. 근데 남의 나라 갈 때에는 사람들이 공짜로 가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정보를 접하다 보게 되면 러시아 군인들 한 명 모집을 하는데 우리 돈으로 8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5만 달러를 준다고 하니까 얘네들이 생각을 딱 합니다. 아, 우리는 얼마 받고 가는 거냐? 그런데 이제 북한 정권은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그냥. 왜냐하면 북한에 워낙 돈이 없기 때문에 얘네들의 생명을 담보로 무기를 또 이제 사오려고 이걸 바꾸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죽어도 아무런 대가도 없습니다. 자, 소모품으로. 예. 근데 이걸 이제 아는 순간 뚜껑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군인 본인은 물론이고 자기 아들을 전쟁으로 보내는 이제 북한의 부모들. 이 사람들은 이제 도열받는 거죠. 내 새끼를 사지에 몰아놓고 죽으면 아무런 대가도 없고 달랑 훈장 하나 주는 거 있는데 그건 이미 값어치는 거의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걸 받아봤자 내가 아무런 이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군인들도 물론이고 북에 있는 가족까지도 완전히 지금 멘붕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면은 우리가 네. 뉴스에서 보면 파병한 군인 한 명당 지금 말씀하신 대로 5만 달러를 받고 또 만약에 전사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전사금이라는 것도 받는다고 보도가 나와 있긴 하거든요. 예, 예. 사실인가요? 그러니까 러시아 군인은 5만 달러. 근데 이제 북한 군인은 한 3만 달러 정도로 좀 이렇게 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병사 월급을 한 2,000불 정도로 이제 책정을 했는데 이거는 북한 군인들에게 알려준 적이 없어요. 이거는 북한 정권하고 러시아 정부가 정부 간의 계약이고 군인들 개개인 간에는 전혀 그런 보상 문제는 논의한 적도 없거든요. 이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데 외부 정보를 접하게 되면서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휴대폰을 보고 파는 순간 북한 군인들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현재 지금 몇 명이나 파병이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국정원 발표 뭐 저희가 취재한 거에 따르면 한 12,000에서 2만 정도가 나가 있는 것을 보고 있고 향후 한 10만 정도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것은 특히 이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인명피해가 난 부대에 병력을 보충이 안 되면 이 부대는 무너집니다. 이게. 그렇죠. 계속 죽는 것만큼 계속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2만 명이지만 10만 명까지 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구조가 돼 있고요. 10만 정도를 파견해야 김정은이가 이제 자기가 필요한 뭐 정찰 위성, 뭐 SLBM 잠수함 그리고 이제 수호의 57기라는 최신의 전투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사오려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10만 정도가 들어가서 한 반은 죽어줘야 김정은이가 원하는 이제 엄청난 무기들을 이제 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김정은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많이 죽는 게 이득입니다, 사실은. 참 아이러니하네요. 예. 예. 본인들의 병사를 그것도 자기 나라가 아닌 러시아로 보내서 죽기를 바라는 네. 그런 지도자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전투 현장에서 북한 군인들을 보호하는 그 어떤 장치도 그 어떤 지휘관의 역할도 없습니다. 다 이제 러시아 군에 속고서 배치가 됐고요. 러시아 지휘관의 지시에 의해서 군대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 군대의 병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북한군이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총알바지. 예, 그러니까 위험한 전투 현장에 북한군을 먼저 내보내는 거죠. 북한군은 잘 모르니까 움직이다 보면 이제 다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실체를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쿠르스크 쪽에서 북한군의 피해가 지금 엄청나게 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위험한 곳에 러시아군은 빠지고 북한군을 내몰아가지고 발생한 그런 현상이 아닌가. 제가 생각보다는 러시아군의 최대적은 북한군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점점 갈수록. 왜냐면 이제 서로 붙어 있다 보게 되면 서로 막 역질하고 막 서로 깔보고 또 자기네 군은 아끼면서 북한군은 사지로 몰아넣고 이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북한군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말은 안 통하더라도 예. 알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러시아군 포로들이 나오고 있는데 북한군에 의해서 자기네가 죽고 있다고 하는 증언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군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얘들이 이중 올가미에 갇힌 그런 결과로 지금 놓여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사면초가 뭐죠? 예, 그러니까 지금 북한군을 내몰아가지고 태각을 하거나 포로로 잡힐 경우에는 뒤에서 송으로 쏴가지고 얘를 죽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힌 경우에도 젤렌스키 대통령이 얘들을 이제 러시아로 보내가지고 자기네 포로와 이제 바꾼다고 하거든요. 그럼 북한군이 포로로 됐다가 다시 가게 되면요, 얘들은 전부 다 수용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되지 말고 다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북한에서는. 포로로 가도 죽고 안 가도 죽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리 정부가 이걸 좀 빨리 전쟁에 개입을 해가지고 북한군 포로를 이제 러시아로 보내지 말고 다 대한민국으로 이제 오게 하는 이런 이제 그 통로를 만들어 줘야 얘네들이 마음 놓고 넘어올 수가 있는데 지금은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가봤자 젤렌스키가 또 보낸다고 하니까 지금 뭐 가도 죽고 안 가도 죽고 심지어 북한 군인들이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북한 군인들의 이 놓인 상황이 정말 죽음의 올가미에 딱 갇힌 그런 상태로 지금 보입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 북한 군대 숫자가
100만 정도라고 들었거든요. 우리 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북한군의 숫자가 한 110만 정도로 보는데, 근데 이제 황장엽 선생이 옛날에 오셨을 때 하신 말씀 들어보게 되면 전투 가용 병력이 180만으로 봅니다. 교도대, 노동조기대 뭐 해가지고 한 180만으로 보는데, 사실 이제 북한 인구가 2,300만이고 대한민국 국력의 5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이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군대가 군대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뭐 군복도 보급이 안 되고 배급도 안 되고 신발도 다 깨진 신발 신고 다니고 거의 뭐 마적대 같은 이제 그런 상태이고. 그러면 숫자만 많지 개개인의 능력들은 출중하지 못하고 다만 이제 한 20만 정도의 북한군이 정예화돼 있거든요. 폭풍군단을 포함해서 특수병정들이 있는데 얘네가 이제 저격여단, 뭐 공수여단 뭐 해가지고 얘네를 한 20만으로 보는데 이번에 이제 러시아로 온 부대가 바로 특수부대라고 봅니다. 제일 잘하는 부대가 간 거네요, 가기는. 그렇죠. 예. 근데 얘네들은 특기가 있습니다. 산악전에 최적화된 군대고 백병전에 아주 유능합니다. 그러니까 다이다이로 붙어가지고 막 이거 할 때는 굉장히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능력을 과도하게 평가받고 지금 갔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전혀 쓸모가 없는 겁니다. 평야 지역인데다가 전부 다 드론 전쟁이기 때문에 저기 멀리에서 자기를 보고 있는 드론 이 조종사가 그냥 따라가면서 죽이기 때문에 애들은 날고 때도 아무 상관도 없어요, 사실. 정말 개죽음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군이 전투력은 있지만 저 전쟁에 파견돼서는 지금 전혀 지금 그런 효과를 못 보고 있고 좀 막대한 인명 손실만 지금 처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저는 이제 그래서 궁금한 게 예. 이제 소문은 점점 퍼질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갔더니 실제로 개죽음을 당하는 상황이다. 예. 명분도 없다. 예. 그럼 이게 북한 내부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한 1만이 만약에 이제 갔다고 하게 되면 최소한 이제 그 연계된 가족이 한 10만은 봅니다. 그리고 10만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 한 100만 정도를 보는데 북한에서 특수부대로 파견된 가족들의 출신 성분은 중산층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중추 세력이 위치한 이제 그런 가정에서 나간 애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불만이 이제 막 폭발하고 이 불만을 북한 정권이 해소를 못하게 되면 체제 붕괴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김정은은 모험을 건 거네요. 거의 도박 상태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염려되는 부분 하나는 도박을 하고 있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기는 죽기 살기 아닙니까? 그래서 세계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우려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굉장히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 세계 제3대전은요? 예. 왜냐하면 그게 전쟁이라는 것은 그 히틀러의 군대가 유럽을 다 먹고 러시아로 갈 정도의 엄청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진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있는 자가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지 힘도 없는 것들이 무슨 전쟁을 일으킵니까?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우크라이나 정도는 그냥 단숨에 점령을 해서 그냥 평정을 해야 맞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2년 이상 지금 전쟁을 끌면서 비등한 그런 전선을 형성하고 있고 이것도 안 돼가지고 북한군을 끌어왔기 때문에 그런 국가가 무슨 전쟁을 일으킬 능력이 될까요, 이거? 유럽은 뭐 무기만 대주고 있지 개입도 안 하고 있고 미국도 3류 무기만 대주고 있는데 그 정도도 못 버티는 러시아가 전쟁을 또 확대해가지고 자멸할 그럴 가능성은 거의 뭐 없다고 보고 있고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도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거든요. 지금 그 전쟁을 하려면 전략 물자들을 비축을 해놓고 충분한 포탄, 총탄, 미사일들을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 상당 부분의 군수 물자를 러시아로 지금 다 보낸 상태고 특수부대의 상당한 수를 또 러시아에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력의 공백 상태가 지금 초래가 됐는데 이런 상태에서 전쟁을 한다고 하게 되면 이건 자멸의 길입니다. 근데 아까 무기를 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파병했다고 하셨잖아요. 이거는 이제 한 5년 이상 이후의 일이죠. 그러니까 러시아로부터 이제 단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사람이 들어간 것만큼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 정산한 이후에 무기가 들어와서 이게 세팅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을 갈아서 돈을 벌어서 무기를 이제 보충을 해서 최첨단 무기화 하려면 최소한 5년 이상은 걸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제 위험한 상태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전쟁을 딱 끝낸다고 하게 되면 북한의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자기는 당장이라도 전쟁을 멈추게 할 수 있다. 그게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까요? 그러니까 딱 끊으면 김정은한테는 절호의 기회가 날아가는 그런 결과를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주 아슬아슬한 도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미래에 나의 목숨을 보장하기 위해서 나를 방어할 수 있는 최첨단 뭐 전투기, 최첨단 미사일들, 그리고 이제 뭐 SLBM을 장착한 잠수함,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게 되면 도발을 쉽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갖추는데 지금 필요한 돈이 필요한 게 지금 김정은이지 않습니까? 그럼 방어용 무기를 비축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일단은 그렇죠. 이거 방어가 돼야 이제 뭔가 공격을 해도 나중에. 근데 지금 방어가
방어가 전혀 안 됩니다, 북한은. 그러니까 러시아도 지금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북한은 러시아에 비해서 거의 한 5분의 1 정도의 기술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대한민국과 북한이 붙게 되면 북한은 20분 안에 그냥 괴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단지 핵이 있다는 거 가지고 지금 까불고 있는데 그 핵을 빼고 나면 진짜 아무것도 없는 게 북한입니다, 사실은. 자, 그러면은 지금 김정은이나 김여정이 계속해서 도발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김여정이 앞서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대한민국으로 소위 그 오물 풍선 같은 거 많이 내려보내고 지금 10여 차례 이상 보냈죠? 그들이 하고 있는 이 행태들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물풍선은 이제 탈북자들이 북한에 풍선을 보내니까 이제 막 짜증나고 그리고 이제 이 남남 갈등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가장 저질스러운 방법을 선택을 해서 이거를 투척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약간 반반인 것 같아요. 북한의 탓이 아니고 탈북자 탓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이제 한쪽은 탈북자가 정보를 보내면 정보를 보내면 되지 왜 쓰레기를 보내냐 이건 대한민국을 못 오가는 것이다 하고 북한에 반발하는 이제 두 부류가 이제 분리가 됐는데 이거는 북한의 어물풍선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든 거는 사실은 오랜 기간 동안 대한민국 내에 소위 북한의 논리를 먹히게 만들게끔 국민을 이렇게 바꿔놓은 거죠. 그러니까 오물풍선을 보내는 이유가 대한민국 국민들을 분열시키기 위한 정책이죠. 그렇죠. 분열시키면서 이제 그 어물풍선이 무기화가 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렇죠. 생화학 무기가 오물풍선이잖아요. 이 두 가지를 이제 동시에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북한이 오랜 기간 동안 대한민국을 친북화하는데 많은 공을 들여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이제 북한의 논리에 동조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에 삐라를 이제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평화를 깬다고 자꾸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논리가 사실은 우리 국민들한테 다 먹히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김여정, 김정은만 그 대북 풍선에 막 경악을 하고 막 싫어하는 것 뿐이지 휴전선에 있는 북한 군인들이나 북한 주민들은 다 재밌어 하거든요, 그걸 보면. 왜냐면 뭐 북한이 가르쳐주지 않는, 보여주지 않는 새로운 정보들이 다 있으니까 거기다 USB도 뿌리고 하면 틀어보면 영화가 재미있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다 좋아하는데 김여정, 김정은만 싫어하거든요. 이 심리전을 대량으로 해서 북한 군인들이 바뀌게 만들어 놓고 이 군인들이 남쪽으로 겨누는 총구를 평양으로 겨누게 만드는 게 그게 평화입니다, 사실은. 전단지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김정은 남매가 막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이거를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북한의 핵가발하고 대한민국을 침략할 모든 수단을 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풍선조차도 보낼 수가 없는 정말 호약한 나라가 되고 있는 거죠. 또 우리 국민들은 그 정도도 감내 못하는 그런 이제 있지도 않은 가짜 평화에 물들어가지고 그게 진짜 평화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건 평화를 깨는 것이고 오히려 북한군을 와해시키고 무너지게 하는 게 그게 평화의 길인데 지금 많은 국민들이 그거를 거꾸로 알고 있어요. 그 탈북자들이 마치 무슨 평화를 망치기 위해서 막 그렇게 뭐 하는 것처럼 우리 해코장처럼 표현되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원래. 원래 풍선을 보낸 사람들은 국군 심리전단에서 먼저 보냈어요. 80년대 중반부터. 저도 북한에 그 여덕수용소에 있을 때 여덕수용소 상공에 삐라가 그냥 왕창 뿌려져가지고 이걸 다 봤어요, 저희가. 보면서 아, 대한민국이 이렇구나. 노태우 대통령 얼굴도 딱 보고 뭐 잘생겼다 막 이러면서 그게 이제 북한 주민들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김대중, 김정일 정상회담 처음 할 때 김정일이 돈이 급하긴 했지만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심리전을 중단시켜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그게 체제의 위협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네요. 그때 그거 김정일이가 안 끌어냈으면 북한은 망했어요, 그때 진짜로. 그때는 국군 전단에서 이걸 뿌렸기 때문에 북한 지역에 그냥 전단지가 막 대량으로 살포가 되고 뭐 라면, 비누, 뭐 양말, 빤스까지 막 다 보내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막 북한 군인들이 비누가 없어가지고 막 정어리 비누 처음 들어봤죠, 정어리 비누. 네. 북한이 비누가 너무 없어가지고 정어리 기름 짜가지고 비누를 만들어서 군대에다 배포했는데 정어리 냄새 때문에 비누 쓰게 되면 온몸에 그냥 구린내가 납니다, 이게. 그러니까 군인들이 얼마나 열받아 이게. 근데 그때 그 살구 비누라고 있었어요, 대한민국에. 살구 냄새 나는 거. 단단하고. 그거 이제 막 살포했는데 이거 딱 죽는 순간 장교들이 다 뺏어요, 그냥. 내가 쓰겠다고. 얘네들이 살구 비누로 딱 사월을 하고 연애하러 나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심리전의 효과가 어마어마했어요. 대한민국에 소식을 보냈던 이 풍선 작전 자체가 굉장히 주요했던 작전이었네요. 그게 뭐 사실은 북한군이 제일 취약한 부분이 재래식 전력에서 게임도 안 되고 근데 오로지 우리보다 앞선다는 것은 사상적인 무기가 완성됐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 가미가제 이런 형식으로 자폭을 할 수 있는 부대가 북한군이다. 중동 지역에서 뭐 알카에다 이런 애들이 자폭하지 않습니까? 북한도 그런 식으로 자폭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막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가 이제 북한군의 유일한 무기였는데 이 자폭 정신이 그 심리전 때문에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미 30년 전에 무너지게 된 거를 김정일 때 막은 겁니다, 이게. 돈이 들어가서 안 망한 게 아니고 심리전을 우리가 안 했기 때문에 안 망한 거죠. 탈북자들이 왜 그걸 뿌리려고 그렇게 막 노력을 하냐면 우리는 그거 받아봤기 때문에 받아보면서 주변에 있는 애들이 다 바뀌는 걸 봤기 때문에 이거 안 하면 우리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쟤네들 뭐 탈북자들 뭐 조용히 살 거지 여기까지 와가지고 왜 이렇게 시끄럽게 노냐 이거 안 하게 되면요 나중에 북한군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피해를 보는 날이 올 겁니다. 반드시 옵니다. 최소한의 북한군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이 들어가지 않으면 언젠가는 북한군에 의해서 우리가 침략을 당할 때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똑같은 효과를 노리기 위한 게 대북 확성기도 그런 건가요? 그렇죠. 확성기는 이게 뭐냐면 한 5km, 10km 구간에 북한 이 군인들에게 유효한 방송인데 여기에 한 10만, 20만이 딱 깔려 있습니다. 정예 군단이. 음질이 좋으니까 밤에 애들이 밤새 경비를 서면서 확성기의 소리가 아주 조용히 잘 들립니다. 이걸 한 달만 듣게 되면요. 애들이 다 헷가닥해요. 얘네가 제대해서 북한군의 주요 중추적인 어떤 간부가 다 되는데 다 썩은 상태에서 간부가 되면 뭐합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북한 정권의 붕괴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이 지금 이거 막으려고 도깨비 방송을 틀어가지고 지금 그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지금 도깨비 방송을 하고 있어요. 뭐 꽥꽥 소리도 내고 막 무슨 소리 내면서 막 소리 내면서. 방해하기 위한. 예. 근데 그게 얼마나 센지 대한민국까지 그 소리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천 지역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막 시끄러워 죽겠다고 막 북한 방송 때문에 그 정도로 이게 효과가 검증된 거기 때문에 확성기는 이제 뭐 약과인 것이고요. 군 차원에서 전단지를 살포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이게 미사일 뭐 현무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실은 지금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군인들이 휴대폰 하나 주고 가지고도 지금 난리가 났는데 이 북한 군인들에게 이 정보의 폭탄을 쏟아붓는 게 결국은 평화로 가는 길이고 이걸 열어야 사실은 이제 나중에 이제 북한이 뭔가 변화가 올 때 군이 총 들고 막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는 거죠. 여러분께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인 스튜디오였습니다.